오늘 시간에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김수영의 중개사 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영의 중개사 팁은 뉴스를 근거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망과 투자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드립니다. 자, 부동산 뉴스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그나마 좀 객관적이고 좀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업자들의 말을 믿어서는 부동산 투자할 때 낭패를 보기 쉽죠. 자, 그래서 부동산이란 것은 항상 눈에 보이면 다 사고 싶고 다 곧 개발이 될 것 같죠. 하지만 조금만 한 발을 비껴가면 그게 그렇게 개발이 쉽게 되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너무 따지는 것도 부동산 투자자들이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너무 묻지마로 투자해도 그래도 부동산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한 위치에서 적정하게 고민하고 투자할 때는 과감히 투자하는 게 부동산인데 그게 말같이 쉽지 않죠. 말같이 쉽지 않으니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다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천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귀의 두께가 남의 말을 잘 듣는 팔랑귀들은 절대 부동산을 투자를 성공을 못하죠. 자, 귀가 좀 두꺼워야 됩니다. 남의 말도 좀 가려서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도 팔자소관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부동산 돈 버는 팔자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부동산에 돈을 벌지 못하시는 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래도 가능하나 최소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 자, 손해만 보지 않아도 어렵니까 부동산에서. 그래서 너무 돈 버는 사람들만 부러워하지 말고 자, 부동산의 투자에 대한 뉴스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용산 지역인데, 자, 용산이 철도가 용산역, 서울역, 용산 한강 철도를 기반으로 해서 용산역과 서울역이 지상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근데 이 용산역과 서울역 철도를 지하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개발 투자자들이 얼만큼 많이 홍보를 합니까? 곧 될 것 같이. 하지만 이게 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대중교통이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게 눈에 보이는 공사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산도 없고 또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다 뿌려버렸죠. 기본소득 보존을 해서. 그래서 이게 수입 세수를 다시 모집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이나 해서 10년 정권이 2번, 3번 바뀔 때까지 용산역에 대한 지하 철도 사업은 구체화 되기가 힘들 겁니다. 벌써 10년, 20년까지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용산과 서울역 철도가 지하되기 때문에 그 인근이 개발된다는 어떤 개발업자의 말은 반드시 한번 넘겨짚고 투자를 하셔야 됐습니다. 그 말을 고지 듣고 지금 투자했다가는 이자를 내기가 힘들죠. 그것도 또 대출을 안고 그 말만 듣고 용산역 철도 주변에 투자했다. 지하가 언제 되는데? 지하가 언제 될지 어떻게 합니까? 곧 된다고요? 누가 된다겠습니까? 그죠? 그걸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지. 추진한다는 거하고 확정됐다는 뉴스를 자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철도를 지하로 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 자, 옆에 있는 경인선 같은 것은 그 한 단순 노선이기 때문에 지하로 해서 그 위에 있는 경인선 숲길 공원화가 조성이 됐죠. 그건 성공적이죠. 하지만 용산역과 서울역은 모든 지하철 노선이 전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하화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철도역, 용산역과 철도역이 지하화된다는 이 유치도를 보고 투자하셨다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도는 조감도라고 해서 장래 이렇게 개발될 것이다. 부지가 이렇게 선정이 된 거지. 그래서 시간의 싸움이다 이거죠. 지금 이걸 듣고 투자하러 왔다가는 안 됩니다. 자, 철도에 대한 지하화는 뉴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뉴스죠. 핵심은 하나입니다. 공사비가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확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주 큰 공사죠. 국가에 간 가장 큰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산역과 서울역의 지하화에 관련된 부동산 뉴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유염식 기자의 2021년 3월 29일자 뉴스입니다. 머니투데이의 유염식 기자 2021년 3월 29일자
기사 본격화된 광북 코엑스 강북이죠. 자, 용산역에서 서울역, 서울역에서 용산역 지하화 사업 마중물 대나. 마중물이란 것은 자, 신기루 같이 없어지는 건 말합니다. 사업 마중물 대나. 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조감도가 이렇게 화려하게 나왔지만 이 조감도만 믿고 투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투자자들은 물론 개발업자들은 또는 부동산업자들은 이 조감도만 보고 투자를 유치하고 부동산을 매매를 거래시키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를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예산 한도 내에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그나마 손실이 없습니다. 자, 뉴스를 근거로 투자하는 습관을 가리는 게 좋습니다. 남의 말만 듣지 말고 근거된 뉴스를 짚어야 됩니다. 근거된 뉴스를. 자, 머니투데이의 유염식 기자의 2021년 3월 29일자 지하화 용산역과 서울역의 지하철도화에 관련된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광북 코엑스로 불리우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서울역에서 용산역 지하화 사업의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자, 마중물은 지렛대로 가장 크게 될지 아니면 신기루가 없어질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구차화가 돼서 성공할지 자, 이게 관심이 쏠린다 이거죠. 마중물. 서울역에서 용산역 지하화는 수조 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벌써 수조 원이 나오죠. 수조 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서울시는 우선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확보한 공공기여금 일부를 자, 서울역에서 용산역 지하화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자,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자, 북부 역세권 공공기여금 절반 서울역에서 용산역 지하화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고. 자, 29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내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이니까 2022년이죠.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간다. 자, 이 사업은 서울 역사 뒤 유철도 용지 서울역과 연계해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조 원에 달한다. 자, 국제회의 수준의 자, 컨벤션 시설과 호텔 판매 업무 시설을 갖춘 최고 높이 40층 5개동 건축물이 들어서 강북의 코엑스로 불린다. 자, 서울역 주변 이렇게 개발한다 이거죠. 자, 서울시는 이 개발 사업에 나오는 약 2,200억 원의 공공기여금 중 1,000억 원 이상을 서울역, 용산역, 지하화 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복합단지 시설도 지하화를 하면 서울역과 맞닿게 된다. 자, 이번에 확보된 공공기여금의 절반 정도를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구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종잣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 서울시는 항상 청사진으로 발표하죠. 서울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서울역에서 용산역 지하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2019년부터 서울역에서 용산역 지하화, 환승기간 3분 이내로 단축, 서울역 민자 역사와 서울로 7017 연결,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등 서울역 통합 개발 프로젝트 검토를 마무리 짓고 정부의 사업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예,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서울시 예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9년 3월 리콴유 세계 도시상 수상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서울역에서 용산역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싱가포르에서 발표를 했답니다. 이것 때문에 용산역에서 막 들썩들썩했죠. 하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반드시 용산역에서 서울역과 지하화 사업이 곧 될 것처럼 투자를 했다가는 절대 낭패를 봅니다. 돈이 있는 사람 같은 것은 시간이 흘러도 되지만 대출을 받고 투자한 사람은 1년, 2년 넘어버리면 넘어지는 거죠. 5년, 10년이 갈지 모릅니다. 지금은 세금이 걷어들일 수 없어요. 국가가 돈이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전부 돈을 다 풀어버렸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확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또, 자, 박원순 시장의 정책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죠? 박원순 시장이 공과 과를, 자, 나중에 역사가 판단할 텐데, 박원순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시를 재생한다는 옛날로 복원하는 사업만 했지 크게 서울을 개발한 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서울 개발이 멈춰버렸어요. 멈췄어요. 자, 그래서 자, 개발론자들의 박수는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에서 뭐하러 발표했으니까 국내에서 발표하지 지가. 자, 싱가포르에서 발표하는 지하화 사업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또는 정권이 지금 바뀔 염려가 있죠. 그래서 예산 투입도 불투명합니다. 자, 10년 넘게 표류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확정을 계기로 서울역과 용산역 지하화 사업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각이다.
자, 지상부, 공원, 자, 주택 부지 등 관련 환승 시간도 대폭 절감이 된다. 긍정적인 효과는 있죠. 대기만 하면 서울역, 용산역 구간이 지하화되면 좋긴 합니다. 용산 대기만 하면 좋다는 거죠. 자, 이 사업이 안 좋다는 말이 아니라 대기하면 좋은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계획 단계로 지연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겁니다. 그죠? 현실성으로 추진할 수 있냐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으로 추진할까? 근데 모든 투기꾼들과 개발업자들은 야, 이 뉴스로 홍보하면서 이 부지 땅을 사라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지 말란 이겁니다. 그죠? 지하 사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지역을 투자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투자해라. 곧 대가같이 투자한 사람들은 나는 바보요 하고 투자하는 사람이다. 그죠? 귀가 얇은 사람이다. 반드시 근거를 잡아야죠. 뉴스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근거죠. 내용은 좋지만 실효성이 아주 힘들다 이거죠. 사업비가 많이 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 용산역 구간이 지하화되면 현재 철로가 깔린 상부엔 도시공원과 상업문화시설, 주택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좋지요. 역을 지하화하면서 현재 노선간 10분 이상 걸리는 환승 시간도 3분 내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아주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정책이 나쁘단 말 아닙니다. 정책은 좋은데 돈이 많이 든다 이거죠. 근데 언제 시행할 거냐 이거죠. 언제 시간에 대한 비용, 시간에 대한 위험이 많다 이겁니다. 이걸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골병 듣는 거죠. 현재 서울역엔 경부선, 경의선, KTX, 지하철 1, 4호선, 공항철도 등 6개 노선이 모여있다. 자, 향후 GTX, AB 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수색, 광명, KTX 등이 추가되면 10개의 노선이 넘어선다. 이에 서울시는 물론 개발업계도 자, 서울역이 교통중심지로 제 역할을 하려면 지하를 통한 환승 시스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정부가 서울역에서 용산역 지하화 개발에 동의한다면 향후 강남권에서 추진하는 대형 개발 사업에 확보한 공공기여부분을 추가로 투입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정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역, 용산역 지하화 개발에 약 3조 원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예산과 공공기여금만으로는 충당이 어려운 규모다. 결국 사업을 진행하려면 정부의 예산이 필수적이다. 3조 원이 든답니다. 3조 원. 자, 국토부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국토부가 사업비 3조 원 훨씬 넘을 가능성이 높다. 하다 보면 공사 비용이 더 높아지죠. 쉽게 결정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역과 용산역 지하 사업을 따져봐야 할 사안이 많다. 해당 구간에 있는 한강, 철도, 선로까지 모두 지하화하려면 사업비는 3조 원이 훨씬 넘을 가능성이 높고 사업 기간도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이에 서울시의 입장을 이해하나 사업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공공기여금이 적립한다고 해서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국토부에서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한강철도, 이 한강을 위에 떠있는 한강철도를 어떻게 지하화합니까? 이게 보통 비용입니까?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서울역과 용산역 지하화 한다는 싱가포르에서 박원순이가 발표했다는 그 내용만 연락에 홍보하지 말고 이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봐 이거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죠?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자, 서울역과 용산역에 있는 지하 사업이 박원순이가 싱가포르에서 개발했다고 좋아하라고 홍보하는 업자들 보면 아, 당신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하고 태클을 걸어야죠. 그죠? 그래서 불행하지만 정책은 좋지만 사업성이 3조 원이 든답니다. 자, 이럴 때는 이 부지 인근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해야겠죠. 빚내서 이 인근에 부동산 살락하겠습니까? 보수적으로 한 20년 자식한테 물려줄 폭 잡고 투자를 해야겠습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폭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자, 서울역과 용산역 지하화 철도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사업의 계획은 좋으나 사업비가 3조 원 이상이 들고 하다 보면 공사가 더 든다는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자, 부동산 투자에 대한 판단을 자, 참조하시기 바란다. 서울역과 용산역에 대한 지하화 사업은 생각보다 비용성의 면에서 현실성이 희박하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부동산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개사 TV를 마쳤습니다.